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남TV의 닥터운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오후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영상을 못 남겼는데요. 요즘에 저도 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을 거의 뭐 3년이죠.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완전 나락에 빠지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뭔가 이제 회복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 일단 뭐 개인적으로 하는 이제 일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한데 투자는 항상 미리미리 시장 돌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부분들과 계속적으로 꾸준한 공부가 되어 있다면 시장의 동향만 잘 파악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열심히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렇게 따지면 주식 또한 이제 사업인 거죠. 저는 이제 본업은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이제 제가 하는 개인적인 본업이 어느 정도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 갖고 충분한 이제 뭐 그 여유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혹시 주식 쪽에서 땡겨오지 않아도 굴러갈 정도가 됐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주식으로서 그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겨 있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지만 주식은 내가 완전히 이제 주식으로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을 가지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게 최고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완전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든 뭐 혹은 이제 기업적인 부분이든 어, 무엇이든 뭐 좋으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없다면 그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직장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고 부수입이라 생각하고 또 혹은 부업이라 생각하고 주식으로 나머지 잉여 자금을 갖고 좀 더 이제 경제적인 부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심적으로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생활에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제 오히려 저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뭐 저도 이제 거의 한 2년 동안을 코로나 위기 때 한 2년 동안을 뭐 전업에 가까운 전업 투자자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 전업 투자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매달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써야 되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초과 수익을 발생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뭐 하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또 투자 금액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잖아요. 뭐 투자 금액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실력이 되게 뒷받침되어 있다면 뭐 당연히 직장생활 하는 것도 낫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액으로 한다든지 뭐 혹은 이제 한 1, 2억으로 한다면 1, 2억으로 전업을 한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2억은 현재 이제 생활하는 데서 큰 문제가 없을 때 굴릴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면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초과 이제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이 뒷받침 안 되어 있다면 매달 예를 들어서 내가 5%를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그 초과 수익까지 낸다. 그러면 최소 이제 한 매달 10%씩 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단타 하면 가능하잖아요. 뭐 그 단타도 뭐 매일매일 수익 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뭐 그 사람들의 이제 경제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단타나 스캘핑 이걸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정도 자금이 늘어나면서부터 중장기 스윙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비중이 다르다는 거죠. 네. 자금이 작을 때는 그 단타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만든 다음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중장기 스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단타로서는 소액으로는 언제든지 치고 빠질 수 있지만 큰 금액은 소액으로 언제든지 치고 빠지기에는 사실상 힘들죠. 뭐 일단 뭐 한 며칠 동안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 병행하다 보니까 영상을 못 남겼는데, 뭐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건데 소홀한 부분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넋두리가 길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이제 파월의 이제 그 코멘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갖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그 5,200만원 저항 맞고 여기 돌파해 줄 거라고 저는 이야기 드렸었죠. 예, 돌파해서 20일 지지 안착하면은 추세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빼버렸어요. 이게 이제 뭐 사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지만 아마 금리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 미리 이제 시장에 심리적인 부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렇게 표시해놓은 4,600만원 이렇게 얼굴이 지금 여전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변한 게 크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 상황에서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으로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하락폭까지는 지금 현재 요 구간 안에 내려오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 근데 현재는 뭐 그 부분에 와 있는 거죠.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보면은 완전 작살날 것 같은 그런 시장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이탈하고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뭐 손실폭이 또 커지더라도 만약에 이제 최근에 이제 현금을 이제 사용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버틴다는 것은 지금 앞서 갖고 이제 그 비유를 댔다시피 3월 달에 금리 인상 전에 있던 상황과 지금 상황과 거의 별반 다를 바 없다. 요번 주만 지나면 다음 주에 이제 FOMC의 금리 인상 관련해서 나온다는 거죠. 어찌됐든 50bp 올리면은 이거 시장에 이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요번에 나온 코멘트는 6월달, 뭐 7월달, 9월달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그 다음 금리 인상에서도 50bp보다 더 때릴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심리적인 동요가 섞여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뭐 그런 악재적인 부분을 미리 선반영해갖고 소화 흡수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진짜 약세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다면 이미 이런 그 중요한 거 뭐 이거 추세 이거 중요한 이런 자리들 다 이탈하고 쭉쭉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빠지진 않는 거예요. 시장이 충격은 먹지만 빠지진 않는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은 현재 지금 일반 이제 주식 시장하고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는 나스닥하고 이제 그 동조하고 있죠. 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 좀 더 빨리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비트코인이 오히려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보다 더 빨리 하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는데, 그에 따른 따지고 보면은 비트코인의 이제 등락폭은 보통 수준이에요. 보통보다도 약한 수준이죠. 하지만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됐다는 거죠. 예, 지수가 2%씩 뭐 이렇게 빠지는 것은 뭐 2% 올랐다가 뭐 또 밑으로 마이너스 2% 빠졌다가 뭐 하루에 4%씩 이렇게 빠졌다는 건 엄청난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뭐 4% 1% 빠졌다 이런 건 빠진 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심리적인 요인을 인 부분에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그런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잘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여기 최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하락부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뭐 4,600만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본격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5,600만원을 다시 재차 넘어가는 요 자리에 사는 게 최고 베스트고, 두 번째로는 최소한 여기 요 앞전에 있던 5,200만원 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여기 5,600만원과
요 구간 안에서 다시 이제 주가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요게 한 두 번째 그래요. 첫 번째는 무조건 이제 5,600만 넘어가서 안착해주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6,400만원까지 가져야 되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면 6,400만 못 찍어주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하락 이 밑에까지 다시 이제 4,400만원, 4,000만원 쪽으로 내려온다면은 좀 안타깝게도 완전 약세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 앞전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하지만 현재 여기서는 매매는 하지 말고 관망 지켜보되, 본격적인 매매는 5,600만원 넘어가서 시작하는 게 안정적인 부분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밑으로 뭐 강하게 빠져준다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도 좋다. 하지만 여기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하지만 앞전과는 다르다. 이런 부분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매매를 해도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제 트레이딩을 잘한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지만 내가 트레이딩이 좀 약한 편이다, 그러면 차라리 확실하게 지지 안착하는 걸 보고 그때도 늦지 않다. 자, 다행히 이제 보조지표상으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과매도 구간에 다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국면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부분, 여기서 이제 반등이 안 나온다면은 이 부분이 과매도 구간으로 빨리 들어오려고 하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급락을 하면 됩니다. 급락을 해서 만약 이게 빨리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요 밑에서도 이제 지지될 확률이 높은데, 그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다시 이제 추세를 만들려고 하면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재차 다시 여기 올라와서 5,200만원 쪽에서 혹은 5,600만원 쪽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여기서 이제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완전 약세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재수없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장기적인 보조지표가 이렇게 급등해갖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어차피 되돌림 파동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꺾여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후에는 이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보조지표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이렇게 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과매수 구간 돌아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한 6개월에서 4개월, 짧게는 4개월 구간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 채널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이 부분만 유지해주면서 계속 이어져 간다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제가 앞서하고 이야기했던 5월 FOMC 금리 결정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6월달 FOMC 이렇게 7월 9월 이런 식으로 있죠. 가까워질 때 또 변동성이 좀 있다가 끝나고 나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또 반등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이 상승 채널의 각을 이렇게 계속 따라서 상승 추세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6,400만원 쪽을 타진해주면서 거기서 돌파해서 지지 안착하든지 아니면 5,600만원까지 요 구간 안에서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좀 더 시간적인 조정을 이루어지면서 앞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온다든지, 첫 번째로는 무조건 6,300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로는 5,600만원과 6,400만원 사이에서 만들어진 게 최고 좋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저는 이 밑에까지 빠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금 현재 상승 채널상 이제 만들어지는 이 파동에 파동이 이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지금 요새 이거를 파동으로 굳이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은 이제 한 4파 조정까지 나온 것 같고요. 여기서 5파 나온다면은 어디 파동은 이제 최소 5파 최대 이제 5파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론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파동이 더 나온다면은 7, 8, 9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파 조정 이후 이고 5파 조정이 나온다, 5파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요게 이제 뭐 4,600만 원까지 간다든지, 여기서 만약에 그럼 간다는 것은 요 앞전에 있던 5,600만 원 넘어간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여기서 지지 안착 해주면서 새로운 파동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더 큰 본격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8,000원까지 갈 수 있는 흐름까지도 이어져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뭐 21선을 다시 이제 회복해주기 전까지는 관망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고, 내가 좀 단기 트레이딩이 원만하게 잘 하시는 분이라면 20일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걸 보고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트레이딩이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5,600만 넘어가서 지지 안착하는 거 보고, 그때 돼서 하는 게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비트코인이 6,400만 원짜리 간다는 것은 다른 중소형 알트코인들은 100%, 200%, 300%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 구간에서 물렸다, 이 구간에서 물렸다 하면 충분히 회복하고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전부를 팔든지 절반을 팔든지 선택을 해갖고 현금화 시켜 놓는 부분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계속 강조해 드렸죠. 지금도 지금은 이미 이제 같이 빠지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죠.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빠지면은 다음번에 여기서 느꼈던 공포랑 여기서 느꼈던 공포랑 지금에 느끼는 공포는 배가 된다. 여기서는 1이었다면 여기서는 최소 2배고요. 여기서는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공포적인 심리적인 그 측면에 있어갖고 세기는 앞서갖고 여기서 이만큼 빠졌을 때 공포보다, 다시 올라갔다 빠졌을 때 두 번째 공포보다 지금 세 번째 다시 빠지는 이 공포는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공포를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 거죠. 언제든지 다시 이제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올라타면 되는데, 내가 그냥 현재 이제 손절이 안 되고 내가 돈을 손절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 갖고 끝까지 버텨갖고 어떻게 되면 어찌됐든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유명한 투자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위안 삼아서 장기 투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걸 갖고 위안 삼으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이 통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때로는 안 통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 약세장에 들어가 버리면 한 5년씩 6년씩 이렇게 빠질 건데, 재수 없으면 그 5년 6년 견딜 수 있겠냐 이거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추세적인 상승장이 있는데, 만약에 재수 좋게 요런 구간에서 이제 그 꼭대기에 몰렸는데 이만큼 빠졌다가 다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추세적인 상승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조정 국면에 있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 쪽이 더 확률이 높은 거지, 상승 추세 쪽이 더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어찌됐든 종목들 개별적으로 올라왔는 것들이 각자가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 또 여전히 이렇게 뭐 몇 종목 아니지만 올라오는 거는 잘 보세요. 각자만의 이제 그 코인들만의 이제 지금 개별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이 현재 이제 반응이 오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그 단기적인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비트코인이 추세를 돌릴 때는 더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저가 매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혹은 이제 카이브 네트워크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손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기회만 비트코인이 흐름만 이제 반등 혹은 이제 안정적인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이제 구간만 있다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 이제 이격을 상방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벌릴 수 있는 종목들, 수렴의 막바지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쉽게 말하면은 장기 이평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비토렌토 같은 경우 장기 이평선이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죠.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먹을 수 없다는 건 그렇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예를 들면 골렘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을 넘어갔다가 여기서 지금 다시 내려왔지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다시 상방으로 틀어준다면 얘도 또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장기 이평선
그래서 이렇게 아래 위로 지금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비트코인이 밑으로 꺼지면 같이 빠지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위로 잡는다면 얘도 추세를 잡기 위해서 위로 다시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구간,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확장하느냐 하방으로 확장하느냐, 정별로 확장하느냐 역별로 확장하느냐에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종목들은 찾아보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차피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시장의 심리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항상 똑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뭐 코로나 같은 그런 대폭락장의 위기가 올 거라고는 지금 당장은 생각되진 않지만, 알고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더 겁나는 거죠. 모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대응조차도 안 될 뿐더러 그냥 사람들이 그런 그 위기감이 온다면은 터지고 나서는 그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손절을 한다든지 뭘 하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통의 시간인 거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에 더 큰 뭔가 좋은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것도 잘 인내해야 된다는 부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